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 친구 보니까 부모님이랑 결혼 당사자들만 참석을 했다고 하던데 나까지 나가야 하는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네 오빠 말로는 시누이 자리도 중요하다고 어떤지 꼭 봐야 한다고 했다잖니. 왜?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어?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 그건 네 생각이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이 되겠지.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나도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상견례 장소로 이동을 하는 내내 엄마의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날은 결혼을 앞둔 오빠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외동딸로 엄청 귀하게 자랐다고 했는데요. 예비 사돈어르신 두 분이 어렵게 얻은 귀하디 귀한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예비 사돈어르신이 예비 새언니를 7년 만에 낳으신 거라고 했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귀한 딸이라고 아주 애지중지 키운 모양이야. 그럼 좀 까다롭고 그렇지 않을까? 괜히 피곤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 오늘도 상견례 날인데 오빠 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 봐봐. 사실 난 그 얘기 듣고 많이 놀랐거든. 제 말에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엄마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예비 새언니 가족들과 오빠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상견례 전날 예비 새언니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를 끝낸 오빠가 부모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내일 아버지가 운전해서 오실 거죠? 우린 그냥 네 차로 갈까 했는데 그건 왜 물어봐? 그냥 아버지 차로 오세요.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차로 이동이 가능한데 뭐하러 그래. 괜히 주차장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는데 한 차로 가면 되지.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요. 오빠가 다시 눈치를 보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게 장모님이 내일 모시러 오라고 해서요. 뭐? 민영이네 집이 경기도인데 거기까지 데리러 오라고 했단 말이야? 차도 막혀서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니? 민영이 사촌언니 결혼할 때 형부도 그랬다고 하면서 민영이가 계속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워낙 애지중지 키웠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라며 오빠가 급히 자리를 피했는데요.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불만스레 말했어요. 세상 부모 중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좋은 날 앞두고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자고. 아빠가 조용히 엄마를 말렸고 엄마도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엄마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상견례 장소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모습에 엄마 표정이 다시 싸늘해져 있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그때부터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빠 결혼이 힘들어지겠다 싶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오빠와 예비 새언니를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 오빠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뜻이 없어 공부를 하지 않다가 지방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께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며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대학 때 공부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긴 고등학교 때는 별 흥미가 없어 보이더만 대학 가서 열심히 하긴 했지. 너 영어 토익도 만점에 가깝잖아. 네, 해보니까 승부욕도 생기고 나름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토익 그런 시험에 비해 로스쿨이 워낙 힘든 시험이라 엄청 많이 공부해야 하긴 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오빠가 자신감을 드러냈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부모님도 오빠 생각이 확고한 모습에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지만 오빠는 당당히 지방대 로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뒤 오빠는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만 했고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새 언니는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빠 조건이 훨씬 좋아 보였는데요. 오빠가 얼마나 노력해서 변호사가 됐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견 옛날 예비 사돈 어르신이 대놓고 오빠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예비 사이가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로스쿨인가 뭔가 그 학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우리는 딸 대학 보낼 때 제발 지방대만 가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 뭡니까. 근데 예비 사이가 지방대를 나왔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록 지방대를 나오긴 했지만 변호사 시험이 보통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지금은 변호사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르신 말투가 곱지 않았지만 엄마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는데요. 문제는 그 로스쿨도 같은 학교 로스쿨에 들어갔다면서요? 그것만 봐도 공부에는 재능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 로스쿨에 들어갔겠죠. 요즘은 변호사라고 해봐야 돈을 못 버는 변호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벌이가 적은 변호사도 있다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마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다시 말했지만 예비 사돈 어르신이 맞받아쳤어요. 제가 보니 예비 사이가 지방대 나와서 취업이 힘들고 하니까 로스쿨에 들어간 거라면서요. 그거 보세요. 우리 딸처럼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딸은 한 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돈도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이는 로스쿨에다 뭐다 돈도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예비 사돈 어르신이 약간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부모님 표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우리 오빠가 지방대를 나오긴 했지만 무시당할 처지는 아닌 듯 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오빠 얼굴이 심각해져 갔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사돈 어르신 입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비 사이한테 듣자 하니 1억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예, 1억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고 성욱이가 한 2억 정도 모아놨으니까 우리는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억으로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 한참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대출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대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어렵게 낳은 딸이라 고생 한 번을 안 해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부터 대출로 시작하면 우리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네요. 그러지 마시고 사돈이 힘 좀 더 써보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혼수는 최대한 줄이고 민영이가 모은 돈까지 합해서 집 얻는 데 쓰면 될 것 같은데 사돈은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요? 우리는 민영이가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로 결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노후도 생각하고 해야 하니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아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힘을 쓰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비 사돈 말씀처럼 우리도 노후 준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사돈 처녀가 결혼할 때도 똑같이 1억 정도 보태주실 생각이시라면서요? 예? 그걸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엄마가 놀란 눈으로 예비 사돈 어르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예비 사돈 어르신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비 사이한테 집에 얘기해서 돈 좀 더 보태달라고 하라고 했더니 나머지 돈은 동생 결혼할 때 써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럼 그거라도 우선 보태주시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사돈 어르신 입에서 대수롭지 않게 나온 말에 엄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어붙었는데요. 예비 사돈 어르신이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돈 처녀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딸은 시집가면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들하고 똑같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도 결혼하면 김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한테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어머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빠가 대신 대답했지만 예비 사돈어르신이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민영이는 삼천에 오고 저는 3억을 해가는데 그런 말씀은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민영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자네는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자꾸 지방대 하시는데 지금은 변호사까지 됐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이보게, 자네가 변호사 나부랭이가 됐다고 한들 학벌은 바뀌는 게 아니잖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그렇게나 발버둥 치는 거고 말이야. 10억이 있으면 뭐 하겠나. 학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꼴랑 3억 가지고 온다는 자네한테 우리 딸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야. 예비 사돈어르신의 어이없는 말에 다들 할 말을 잃은 채 멍이 앉아 있었는데요. 순간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제가 민영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딱 보는 순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그냥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네 부모님을 언제 모욕했다는 건가? 엄마 아버지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오빠의 말에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오빠가 바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기에 심란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나마 단번에 결단을 내리는 모습에 안심마저 됐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 채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요. 오빠 여친이 오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성욱 씨, 이대로 가면 우리 끝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너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이러는 건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잖아. 입장 바꿔서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똑같이 행동했으면 너도 참고만 있었을까? 사실 그동안 불합리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한마디로 난 노력할 만큼 다 해봐서 이젠 남아있는 미련도 없어. 라며 오빠가 우리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소리치며 난동까지 피어댔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값만 정확히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모가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언니, 이 요상한 분위기는 뭐야? 곧 결혼 날짜 잡을 것 같더니만 뭐가 잘 안 된 거야? 우리 성욱이 파혼했다. 아니지.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파혼은 뭔 놈의 파혼이야. 걔랑 헤어지기로 했어. 뭐? 헤어졌다고? 이제 보니 언니도 엄청 속물이었구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성욱이 여자친구가 처형도내 차기나 하겠냐고 했거든. 근데 결국 결혼 안 하기로 했다며. 열불 터져 죽겠구만. 넌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 성욱이는 변호사인데 여자친구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 다닌다며. 그러니 언니랑 형부 눈에 차기나 있겠어? 난 평소 우리 언니가 참 이성적이고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식 일이라 그런지 언니도 어쩔 수 없나 보네. 이모의 말에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곧 엄마가 이모를 향해 말했어요.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욱이가 지방대 나왔다고 오히려 대놓고 우습게 보더라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욱이가 변호사까지 됐는데 지방대를 나왔다고 무시했다는 말이야? 그랬다니까.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뭐라고 했더라? 아, 그 10억을 줘도 못 사는 게 학벌이라고 서울에 있는 학교 나온 자기 딸이 훨씬 아깝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생 난리를 치지 뭐니. 진짜 그랬단 말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긴 있구나. 사실 내 친구도 딸이 제주대 약대를 나와서 약국에서 일하고 있거든. 근데 어디 섬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예비사돈이 막 비웃더래. 개나 소나 다 가는 듣보잡 대학이라고 말이야. 내 친구한테 그 말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제주대 약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한대?
우와, 미쳤다, 미쳤어. 제가 놀라서 외쳤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제주대학 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지. 암튼 아주 대놓고 변호사 나부랭이라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에이, 설마 그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다니까. 정 못 믿겠으면 우리 딸한테 물어보던지. 라며 엄마가 이모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는 모습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모, 맞아. 진짜로 그랬어. 뭐? 완전 쌍놈의 집구석이네. 어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그럼 진이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나서겠어. 아유, 답답해. 넌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당당히 말했어야지. 스카이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부냐고. 막 뭐라고 했어야지. 이모,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뭐하러 그러겠어.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렇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다. 우리 딸이 고려대 컴퓨터학과 졸업한 인재인데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줄걸. 엄마, 됐어. 내가 보니까 완전 무지성이던데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상대하려고 해. 정말 많이 분했던 것인지 엄마가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모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성욱이는 어디 간 거야? 혹시 걔 만나러 간 거 아니겠지? 오늘 보니 다행히도 우리 성욱이가 쑥맥은 아니더라고.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는 막 몰아붙이더라니까. 그나마 성욱이가 그래줘서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어. 당연하지. 그래도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인재인데 아무 생각이 없겠어? 그럼 확실히 헤어진 거지? 그런 거 같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걔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막 소리치더니 친구 만난다고 나갔으니까. 다행이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된 게 아닌가 싶네.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랑 사돈 맺었다고 생각해봐. 아주 끔찍하잖아. 네 말 들어보니 그건 그렇네. 그러니까 얼굴 펴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 이모 말에 그제서야 엄마 표정이 밝아졌고 곧 우리는 치킨에 맥주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 뒤 오빠는 전 여친과 완전히 끝이 났고 오히려 일에 전념하느라 많이 바빠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 여친 모녀가 집에 찾아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 깜짝 놀란 채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인터폰을 꺼버렸는데요. 두 모녀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결국 놀란 엄마가 외출한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오빠가 놀라서 말했어요. 우리 집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혹시 열어준 거 아니죠? 내가 미쳤니? 절대 안 열어줬지.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계속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가라고 했더니 엄마 아버지께 용서를 빌겠다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경찰까지 불렀거든요. 제가 안 받아주니까 집으로 찾아간 모양이네요. 혹시 다시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경찰 부른다고 하세요. 상견례 날은 그렇게 당당하더니만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동안 제가 잘해줬더니 오히려 만만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너무 뻔뻔하네요. 오빠가 잔뜩 흥분한 채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랑 같이 경치 좋은 카페라도 갈까? 이모도 집에 있으면 오라고 해서 같이 가자. 그때 내가 사진 보여준 그 카페 있잖아. 거기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맛있대. 그럼 그럴까? 그래, 같이 나갔다 오자. 그렇게 잠시 후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요. 1층 현관 앞 화단에 두 모녀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채 엄마가 싸늘한 눈길로 두 모녀를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우린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나 마세요. 예의 없게 뭐 하는 겁니까? 성욱이 어머님, 그날은 성욱이가 변호사식이나 되는데 혹시나 사돈 두 분이 우리 딸을 무시하진 않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오바를 좀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딸을 7년 만에 낳았거든요. 너무 귀한 딸이다 보니까
혹시나 시집가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다가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부디 용서 좀 해주세요. 상견례 날과는 전혀 다르게 오빠 전 여친 어머니가 허리까지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순간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옛말에 남의 집 가장 빼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의 집 공주님 함부로 빼오는 거 아니라는 말이 생겼다네요. 이번 일을 직접 겪어보니 그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주처럼 귀하게 키운 딸 옆에 끼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이 귀한 공주님을 어찌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발걸음을 재촉했고 곧장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는데요. 가는 도중 제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엄마, 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은 거야? 뭐? 남의 집 공주님 함부로 빼오는 거 아니라고? 변호사 아들 둔 엄마라 그런지 말이 그냥 청산유수네. 어때? 나 잘한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머리까지 굴려서 말했거든. 완전 통쾌했어. 대박이야. 완전 멋졌어.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엄마의 뼈있는 말이 통하긴 했던 모양인지 전 여친 모녀가 2번 다시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며칠 전 오빠가 가족들에게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사줬는데요.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